지난주 수요일이 50일 남은 시점이었더라고. 이제 지금 보니까 50일이 안 남은 거지. 아마 모의고사도 보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제로 6월, 9월 작년 수능보다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뭐 자괴감도 느끼기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기존의 뭐 독해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 혹시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니까 6월, 9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보다는 조금 쉽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문제는 똑같은 원리로 지금 출제된 것 혹은 지문이 구성된 것, 그래서 그걸로 이제 살펴볼 건데, 제가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에게 그 기출문제를 드렸던 게 그 21학년도부터 이제 기출문제를 드렸잖아. 근데 20학년도, 그러니까 20, 19, 18, 17 요럴 때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에게만 그다지 이렇게 도움이 되는 문제들은 아닐 거예요. 독서의 경우는 지문도 길고 그다음에 조금 더 정보량도 많고,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는 게 전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제 24, 23, 22, 21 이 네 개보다는 분명 쉬워진 게 맞다. 그러니까 그 6월, 9월 봤을 때, 작년 수능 봤을 때 이 정도 독서선에서 출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과 선택 과목의 경우는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그래서 24학년도 문학이 좀 어렵고 22, 3 그때도 이제 문학이 쉬운 편이 아니었던 거니까 그때 수준으로 좀 나오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기본적인 출제 원리라든지 선택지 구성 방식은 똑같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는 조금 쉽긴 하지만 그 이전 문제, 16학년도 이전의 문제들로 이제 구성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전체 8강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수업할 때 2강씩 나갈 거야. 그래서 말 그대로 제목이 최종 점검이잖아. 다시 한번 독서지문을 어떻게 읽고 문학지문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지금 수준에 좀 부합하는 문제들로 점검을 할 거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진도를 나가겠다. 전달해 주세요. 셋. 네. 우리 못 받은 친구 있잖아?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모의고사 과제예요. 그 다음 왜? 월간 과제. 그리고 월간 과제는 2번부터 저 전에 이제 뭐 상담할 때 문제풀이를 조금 더 이제 많이 하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눴었잖아. 그래서 월간 과제를 2주 뒤에, 다다음 주에도 배부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사전에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내가 요거를 어느 정도 소화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 분량을 2주 뒤에도 또 받고 그것도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문제를 풀어보겠다. 1명, 2명, 3명, 넷, 다섯. 뭐야 눈치 게임 하고 있어. 아니, 한 번에 들어줘. 일단
앞에 두 반은 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거기는 그냥 월간가지만 나가기로 했던 거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다시 풀어보겠다. 뭐 막말로 버려도 되는 거 아니겠어? 뭐 어떻게 알아 내가? 대신에 지금 이거를 배부하면 그래도 이거 절반 이상은 풀어와야지, 맞지? 그 정도의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검사하고 배부를 하겠습니다. 네, 신청 다 하는 걸로. 오케이. 그러면 다다음 주에 검사할 때 몇 명이나 한 반 정도 해오나 그거 보면 되겠네 이제. 네, 전달해 주세요. 특히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문제 풀 때 연계 문제야. 예를 들어서 문학이 연계됐어. 그러면 연계 비율, 빙주.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작년 수능, 올해 6월, 9월 보면 올해 수능도 EBS 연계 문학은 EBS 본문을 충실히 따를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연계 문학을 풀 때 EBS에서의 분량하고 연계된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따져가면서 이 연계 문학을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됐죠? 우리 넘겨서 차례를 보시면 이제 그렇게 전체 8강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수업에 2강씩 나갈 거예요. 그래서 독서지문 4개, 문학지문 4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읽고 풀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하겠다. 대신 여기에 있는 지문들은 뒤로 진행될수록 그 지문과 문제의 난이도는 좀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어렵지 않을 거고 뒤로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거기 보시면 출처도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16학년도 이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사설로 보고 있는 독서 지문들이 좀 어렵잖아. 그러면 내가 이 실정에 맞게 독서를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다 검정색 마더통 이런 거 갖고 계시죠? 독서. 거기에 보시면 연도에 2016학년도부터 거기 한 3년도, 4년도 요때 해당하는 문제들이 지금 수준하고 비슷해. 근데 지금보다는 약간 쉬울 수 있습니다. 약간. 사실은 지문의 구성은 더 좋아. 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글의 흐름과 구조를 파악할 때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데 이제 문제를 구성하는 방식은 여전히 같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걸로 독서 연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중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고 돌아볼 만한 것들을 제가 선별한 지문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넘겨서 거기 이쪽을 보시면 이제 여백이 있죠? 그 여백에다가 간단히 좀 정리하면서 거기에 있는 지문을 좀 볼게. 다시 여기에 있는 거는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은 문제풀이 지문 그렇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느낌을, 쉬운 지문이나 어려운 지문이나 국어는 동일합니다. 읽어가는 과정과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그럼 여기에서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지문에서도 여러분들이 같은 과정으로서 본문을 보려고 하고 문제를 풀려고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럴 때 지금 이제 독서를 좀 점검해 볼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제 지문이 길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 지문도 결국에는 가 따로 나 따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독서론 빼고 전체 이제 4개 지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결국 그 정도 길이의 지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 앞부분을 통해서 지금 설명 대상을 좀 인식해 주시고, 그리고서 그 대상에 좀 초점을 잡고 좀 그 다음의 내용들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 글의 흐름과
구조도 좀 여러분들 나름대로 짐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지문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1문단에서 파악한 내용들이 본문 속에서 다 구현이 됩니다.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글의 흐름과 구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두 가지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 대상이 여러 등장하는 지문에서, 그 다음에 원리 및 과정으로 전개되는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읽을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 이건 뻔하잖아. 공통점과 차이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원리 및 과정에서는 순서와 인과란 말이야.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발동이 돼야 돼. 지금 이 지문을 한번 볼까? 다시 우리가 글의 앞부분을 통해서 좀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연습하는 차원에서는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 문단까지 읽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는 눈으로 1문단에서 뭐가 언급이 돼서 2문단에서 뭐가 설명이 됐고 3문단에서 뭐가 설명이 됐지? 라는 것을 눈으로 한번 짚어주세요. 내가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에게 이 과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우리 독서 지문은 많이 안 풀어도 되잖아. 일단은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하고 그 다음에 문학에서의 안정적으로 점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독서를 손 놓을 수 없으니까 독서 지문 내가 하루에 한두 지문을 푼다 그 가정을 하고, 한두 지문을 풀 때 이렇게 좀 읽고 난 다음에 좀 여유가 있으니 바로 문제를 풀지 마시고 이 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눈으로 짚어가면서 따져주시고, 모의고사에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 연습을 할 때 그렇게 해서 내 머릿속에 글의 흐름과 구조를 좀 새겨 넣을 수 있게끔. 또 하나는, 이게 암기 테스트는 아니긴 하지만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야지 지문으로 돌아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거잖아. 좀 기억하려고 해야 돼. 의식을 갖고 기억하려고 해야지 기억이 됩니다. 그냥 읽었으니까 기억되길 바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려고 하는 대상에 좀 더 집중해야 돼. 그래야지 좀 더 수월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러면 이렇게 보자. 1문단이야, 1문단. 요 1문단 한번 같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구간을 좀 읽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1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우리 문장을 읽었어? 문장을 읽었어. 그러면 일단 주술관계를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거라고 했었잖아. 그럼 여기에서의 서술은 뭐야? 여기에 서술은 있다죠. 첫 번째 문장에서. 그럼 이제 주술관계 확인하는 거야. 그럼 뭐가 있는 거냐? 승성교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나는 주술관계를 통해서 이 지문은 승성교를 설명하겠구나라는 인식을 갖고, 우리가 그 다음부터 문장을 읽을 때 그 문장이 승성교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속적으로 판단해 주면서 읽어야지. 그러니 두 번째 문장이야. 승성교는에 대한 설명을 하죠. 그럴 때야 앞으로 이제 거기 승성교는 에서 경계로서 찾았어? 거기서 한번 끊어주세요. 지금 이제 이 지문은 물론 어려운 건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중간에 이제 끊었어. 끊는다는 얘기는 내가 이 문장이 기니까 여기까지를 우선 한번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서 두 개를 합치겠다는 의미로 끊는 거잖아. 그냥 여러분들이 쉬려고 끊는 거 아니야. 끊었으면 앞부분을 처리해주고 그 다음 뒷부분을 읽어야지. 그래서 그럴 때 로서가 나오면 무조건 끊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승성교야. 승성교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승성교는 달이라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제 생각하면서 읽으면 승성교가 달이래.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달에서 어때? 두 공간을 이어주는 거잖아.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 기억해서 하나하나씩 다 따져가면서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좀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생각보다 기억해야 될 정보의 양이 많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승성교는 달이니 당연히 두 개의 공간을 이어주겠죠. 지금 그 문장에 따르면 어떤 공간과 어떤 공간이냐면 속세와 그 다음에 경건한 세계를 이어준다가 되겠고, 앞문장하고 따져본다면, 앞문장 연결해 본다면 바로 경건한 세계가 어디를 말하는 거겠어? 앞문장하고 따져보면. 그렇지, 서남사가 되는 거지. 됐어? 그렇게 정보 처리해주고 마저 읽어볼게요. 옛사람들은 산사에 이르기 위해 이 다리를 건너야 됐대. 그럼 그 산사는 서남사가 되는 거고. 계속 이제 그 다음 문장이야. 그 다음 문장.
승성교는 가운데 찾았어? 마지막 문장이 되겠네요. 그 문장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좀 생각났으면 좋겠다. 이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이 단어, 승성교에 뭘 설명하는 문장이지? 그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은? 승성교회 기억으로 시작해. 그래. 다시. 지금 승성교회 지금 구조를 설명해 준 거잖아. 봐봐. 우리가 모의고사 설명하면서도 얘기했어. 구조, 그 다음에 구도, 그리고 표, 그 다음에 그래프. 이런 거와 관련된 설명이 나오면 뭐 해달라고? 이런 거 관련된 설명이 나오면 뭐 해달라고? 도식화 해달라고. 간단하게 옆에다가 그려. 그냥 그렇게 연습을 하자는 거야. 자꾸 머릿속으로 뭔가를 기억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요소들은 간단하게 그리면 지금 가운데 홍해 있고 양옆에 뭐 있대? 석축이 있대.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더군다나 지금 홍해가 어떤 모양이래? 무지개 모양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이렇게 있는 거구나 해도 좋고 뭐가 됐든 간에 다시 요런 표현들 요런 대상들이 나오면 도식화를 해달라. 이제 이런 거는 보통 어디에서 많이 나와? 지금 여긴 예술지문이긴 하지만 보통은 사회지문과 과학기술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때 활용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이 정도 수준 때문에 하자가 아니야.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쉬운 거를 읽는 과정과 어려운 거를 읽는 과정은 똑같은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럴 때야. 그럴 때. 첫 번째 문장 보니, 이 문단 첫 번째 문장 보니까 홍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네?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 뭐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지금 이 승성교의 홍해와 석축에 대한 설명을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문단 홍해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그랬더니 3문단 그 첫 번째 문장 봐봐. 3문단 첫 번째 문장. 3문단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3문단에서는 뭐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야? 3문단은. 그렇지. 석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지. 그럼 결국 이 지문은 우리가 1문단에 생각하는 것처럼 승성교회에 대해서 다 설명해주고 있는 거네? 그럼 실질적으로 3문단에서 끝나는 거잖아. 맞아? 그런데 4문단하고 5문단이 튀어나왔어. 그러나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거와는 별개로 우리가 이제 끝까지 지문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글의 흐름 한번 따져보기로 했었던 거잖아. 4문단하고 5문단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중요한 건 1문단에 있어야지. 맞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같은 지문을 구성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얘가 한편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까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문제들. 그렇게 해서 이 지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5분 정도면은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푸는 상황을 보고 추가 1, 2분을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3분 30초. 사 분 30초. 여기에 있는 문제를 맞히고 틀리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읽었어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읽었으면 지금 나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더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변화를 통해서 무언가가 보완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독서는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읽는 과정과 방법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분경가요? 1분 뒤에 설명할게요. 지금 거의 다 문제까지 다 푸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덜 어렵긴 하지만 문제를 구성하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선택지를 구성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적절하게 반응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시면 남은 기간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해서 6분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1번을 풀 때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든 선택지를 판단할 수 있었느냐, 이거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돼. 그래야지 지금의 수준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본문으로 돌아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선택지들도 좋은 게 결국에는 지금처럼 키워드 하나가 달라진다든지 순서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지를 구성한 거라,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 선택지 중에서 내가 한번 고민을 했다는 선택지가 있다, 그러면 그 고민한 선택지를 내가 어떻게 읽고 거기에서 어떤 표현 때문에 고민했는지 그거를 봐주셔야 돼. 그러면 1번부터 보기 전에 본문을 봅니다. 1문단에서 우리가 승선교에 이제 집중하기로 했었던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문단에 홍해로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정보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이미 지금 2문단에 들어가기 전에 1문단에서 여러분들이 승선교와 관련해서 처리해야 될 요소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승선교가 돌다리라는 것과, 그 다음에 미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라는 것, 그렇게 처리하고 난 다음에 2문단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승선교의 특성으로서 혹은 홍해의 특성으로서 추가되는 정보들, 그러니까 앞서 언급되지 않은 정보들을 구분하면서 파악해 주셔야지. 맞아?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에 어떤 표현에 초점해야 되는 거냐면 구조적 안정성이야. 맞죠? 그런데 이 구조적 안정성은 어디에 기인해? 어디에 기인해? 지금 석축 때문이지. 왜냐면 거기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하중을 좌우에 분산시켜. 그런데 1문단 마지막 문장에 따르면 좌우에 뭐가 있었어? 석축이 있었던 거잖아. 그렇게 앞의 내용하고 관련 지어가면서야. 그래서 동서양에서 활용이 됐대. 그러니까 좌우, 구조적 안정성, 동서양,
이 키워드가 처리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 더불어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줄 앞에 보시면 과정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여기부터는 과정이래. 그러면 지금 내가 그 이하 문장을 볼 때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읽어야 돼? 순서와 인가에 초점을 둬야지. 맞지? 그거를 기억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야 과정은 목조로 된 가설틀, 거기서 목조까지 같이 처리가 돼야죠. 왜? 승성교는 무슨 다리라고? 돌다리라고 했으니까 얘랑 구분해야 될 거 다 구분해야지. 더불어 홍해석에다가 물결 표시해 주세요.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독해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면 정보를 구분해 주는 거거든. 위에 나온 정보냐 새로운 정보냐 기존의 다른 정보와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거냐 그런 거를 판단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용어를 구분해야 돼. 왜냐면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야? 홍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그런데 지금 읽어보니까 과정 중에 어떤 단어가 튀어나왔어? 홍해석이 튀어나왔단 말이야. 이거 구분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걸 읽을 때 홍해석과 홍해를 구분해야 되는 거였다고. 그럴 때야 그 위로 이그저 나왔으니까 이그저가 지시하는 거 확인해야지. 이그저는 가설틀을 말하는 거고 가설틀 위로 홍해석을 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설틀을 해체. 순서 자체는 어려운 거 아니죠? 거기에서는 지금 홍해석 이걸 구분해야 돼. 그러면서 홍해는 장대석의 단면을 사다리꼴로 잘 다듬어 쌓아 올린대. 그러면 그렇게 쌓아 올린 게 바로 뭐야? 다시 앞문장에서 홍해석을 쌓아 올렸대잖아. 그렇게 반원형으로 쌓아 올린대. 그러면 홍해석이 바로 곧 뭘 말하는 거냐? 장대석의 사다리꼴 모양 되는 거지. 맞아? 계속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이야. 이 홍해는 뭘 지녔대? 부드러운 곡성미를 형성을 했대. 또 안에다가 세모 쳐주시고 나열해주고 있는 거예요. 홍해석 구분해야지. 홍해석은 접착물질을 붙이지 않고 쓰고 있대. 지금 제가 이 문단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정보 처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고. 3문단입니다. 이거 봐봐. 지금 이 문단에서 홍해를 설명했으니까 3문단은 뭐에 대해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석축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지 지금 이 구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약간의 이제 기술을 부리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단처럼 설명을 하려면 바로 뭐가 튀어나와야 돼? 석축은 이렇게 나와야지. 그런데 그 석축은이라는 표현은 어디에 있어? 어디 있어? 세 번째 줄 끝에 있죠. 석축을 거기다가 숨겨놓은 거잖아. 그리고 앞부분에 석축과 관련된 설명 또한 숨겨놨고. 봐봐. 글의 흐름은 뻔하다고. 지금 앞에서 홍해를 설명했고 지금은 석축을 설명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홍해와 관련돼서 과정도 있었고 홍해를 쌓는 홍해석도 있었고 그러면 석축에도 그에 유사한 무언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정보들이 처리가 될 때 홍해하고 어떻게 돼야 돼? 비교 대조가 돼야지. 그 첫 번째가 3문단에 어떤 단어냐면 막돌이야.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었느냐? 막돌. 왜? 막돌은 다듬은 거야, 다듬지 않은 거야? 왜 다듬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막돌은 다듬은 홍해석하고 대비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 이런 식으로 정보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얘는 친절하네요. 세 번째 줄 끝에 다시 한번 볼게. 3문단 세 번째 줄 끝이야. 석축은 잘 다듬어진 홍해석과 대비되면서 이게 친절한 거지.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잖아. 근데 지금은 이런 설명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지금은 이런 설명 안 해줘.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들이 막들에서 미리 그때 반응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아. 전체적으로 변화감 있는 조함이 거기다 밑줄 한번 쳐주세요.
그럼 얘는 또 앞에서 부드러운 곡성미라고 대비가 되는 거지. 차이가 있어,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왜 차이가 있냐면 앞에서의 부드러운 곡성미는 뭐에 대한 얘기야? 홍해 자체에 대한 얘기지. 그럼 그렇게 대비가 되려면 석축 자체에 대한 아름다움을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저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석축 자체에 대한 아름다움이야? 아니죠. 홍해와의 조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의 수준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직접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진 않았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줄 끝에 한 편에다가 세모 쳐주시고, 그래, 지금 석축에 대한 설명 끝났으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야? 용머리 장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거 확인해주면 끝. 그러니 3문단까지 해서 끝났고, 그래서 4문단 첫 번째 줄 거기다 묶여 펴주세요. 계곡 아래쪽에서 멀찌감치 승선교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표현이 나온 거지. 그래서 4문단하고 5문단은 어렵지 않아. 이제는 뭘 설명하는 거야? 주변 경관과의 조화미를 설명을 하고, 그 조화미가 어디로까지 나가게 돼? 우리 선조들이 갖고 있는 뭐 미의식 이렇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문단하고 5문단은 그렇게 어려운 문단은 아니었다. 그러면 이제 1문단하고의 관계를 보면 이런 거잖아. 바로 첫 번째 문장. 서남사 가는 길에는 독특한 미감을 자아내는 돌다리인 승선교가 있다. 미감과 관련해서 4문단하고 5문단이 제시가 된 거지. 일단 자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주변 경관과 조화로움을 보여주는 아름다움도 있으니 그와 관련해서 4문단하고 5문단이 나온 거라. 됐죠? 지문은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해달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한 번에 답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했다든지 문제를 틀렸다면 어떤 표현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따져주셔야 돼. 지금 보니까 가장 많은 오답으로 고른 것이 4번이더라고. 홍해는 사다리꼴 모양의 목조로 틀렸죠. 그거 순서 바꾼 거잖아. 지금 어떤 모양이야? 반원형 혹은 무지개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틀. 사다리꼴 모양은 뭐에 대한 얘기? 홍해석에 대한 얘기. 됐어? 1번의 답은 2번.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이제 2번은 보기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독서에서 보기 유형은 2개밖에 없어.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거야. 내가 시간이 충분해. 그리고 이 지문도 제대로 소화했어. 그럼 보기 문제 풀면 좋고, 그렇지 않아. 그럼 보기 문제 건너뛰어도 된다고.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사고력을 요구하고 추가적인 독해를 요구하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럴 때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독서에서 보기 유형 첫 번째는 새로운 대상을 제시해 주는 거야. 야, 새로운 대상이 제시가 됐어. 그럼 뭐 해야 돼? 새로운 대상이 지금까지 있잖아. 그럼 뭐야? 간단하지. 공통점과 차이점. 지금 본문에서 승선교 설명했고, 지금 2번에서는 뭐 설명해 주고 있어? 옥천교 설명해 주잖아. 그러니까 뭐야? 공통점과 차이점. 그러니까 글은 뻔하다니까. 뭐 어떤 상황에서든 처음에 얘기했던 그 2개의 글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같은 걸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야. 한 장 넘겨볼게요. 5번을 보십니다. 5번. 5번을 보시면 두 번째 이제 보기 유형 되는 거야.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죠. 구체적 상황. 그럼 구체적 상황은 뭐 하면 돼? 본문인 걸 적용해야지. 됐어? 그래서 유형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 그럴 때야. 지금 앞에 있는 것부터 새로운 대상이 제시가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요령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가 이제 딱 문제를 풀 때 독서 지문은 본문에다가 우리가 힘을 쏟는 경우들이 많잖아. 그러면
지금 그 문제를 풀 때 내 머릿속에 가장 생생한 정보는 지금 내가 바로 파악한 승성도에 대한 정보지. 보기를 읽으면 어떻게 해야 돼? 보기를 읽는 순간 내가 파악한 승성도랑 비교 대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 새로운 대상이 제시가 되면 보기를 먼저 읽지 마세요. 선택지를 먼저 봐야지. 그래서 선택지에서 내가 파악한 승성교로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는 거야. 한번 볼까? 1번은 옥천교에 대한 얘기네? 그럼 얘 건너뛰어야지. 그 다음에 2번도 옥천교에 해당하는 얘기야? 건너뛰어. 3번은 승성교에 해당하는 얘기인 거니까 얘는 판단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4번도 모두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건 모두인 거니까 공통점에 해당하는 거니 얘도 승선교와 관련된 정보로 처리해주면 되겠네. 5번도 마찬가지고. 이해했어? 이렇게 해서 내가 처리해야 될 정보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줘. 그냥 무작정 읽고 다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난 다음에 문제 풀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이게 지금 과거의 문제라 지금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지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제 운이 좀 좋죠? 봐봐. 이제 3, 4, 5번을 보자. 3번부터. 거기 옥천교와 달리는 괄호로 묶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구분이 되지. 3번입니다. 승성교는 계곡 사이를 이어 통행로를 만든 것으로 보아. 쉼표도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끊어야지. 맞잖아. 자연의 난간 해석의 경우 맞지? 그래. 4번. 모두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공간. 그래, 앞에서 우리가 1문단에 확인했던 거. 경건한 세계와 속세. 그러니까 승성교에 대한 설명으로서 4번도 적절하죠. 이제 5번을 보자고. 5번. 재앙을 막기 위한 장식을 덧붙인 거 있었지? 용머리 장식. 그런데 이 용머리 장식이 종교적인 거야? 용머리 장식은 뭐였어?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물로부터 입을 화를 방지해 주는 것으로서 종교적인 게 아니잖아. 더군다나 세속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근데 거기는 세상을 구원한 것도 아니지. 지나가는 사람이 예방해 주는 거였다고. 이해했어? 그래서 2번은 보기를 보지 않고도 답이 나와. 다시. 지금은 어떻게 되겠어? 평가원들 다 아니까 본문을 통해서 선택지를 지우면 선택지가 한 2개에서 3개 정도가 남아. 3개. 지금은 이렇게 본문만으로 답이 구성되는 경우는 드물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타겟팅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다 꼼꼼히 안 읽어도 돼. 선택지에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타겟팅 해주시면 되겠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풀면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풀 수 있다는 것. 다시, 그냥 여러분들이 읽고 문제 풀어도 돼. 큰 차이 없어. 근데 어떤 게 좀 더 나은 것인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나은 방법이라고 하면 실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제할 때 그때 한번 최대한 적용해 주려고 해주시고. 넘어갑니다. 마찬가지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문단만 같이 한번 확인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다. 그럼 1문단이에요. 1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동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중요한 장소의 위치를 기억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은신처까지 길을 찾아올 수 있대. 그럼 이제 길 찾는 방법이 되겠네 뭐. 그래서 두 번째 줄 동물의 길 찾기 방법에는 장소 기억, 재정의, 경로 적분, 다운표까지 써줬어. 그럼 요 세 개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세 번째 줄이야. 거기다 네모 쳐주세요. 장소 기억에다가. 요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구체적 상황에 대한 거. 다시. 지금 이렇게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과 관련해서야. 공통점 차이점과 관련해서 얘는 이제 세 개를 제시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A, B, C 세 개가 제시가 될 때 항상 우리가 첫 번째 거를 잘 정리해 달라고 얘기했어. 왜냐면 얘가 정리되는 양상에 맞춰 B하고 C의 내용을 그렇게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했지? 그래서 요 1문단에서 장소 기억과 관련돼서 정보를 제시해 주는 것을 잘 정리를 해 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B하고 C에 대해서 즉 재정이랑 경로 적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를 해주면 되겠다.
다시 지금 조금 전에 봤던 문제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3번과 4번을 이제 잘 처리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제 요 지문이 갖고 있는 이제 독특함이야. 이거는 제 경험으로는 이 지문 외에는 이렇게 이제 또 선택지를 구성한 적이 없으니까 요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조금 전에 읽었던 지문보다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7분을 드릴게요. 다시 지금 거기에서 정답과 관련된 선택지나 그 다음에 그렇지, 정답과 관련된 선택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지금의 오답률 높은 문제는 어려워서 오답률이 높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할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오답률이 높은 거라고. 지금 거기에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면서 읽고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얘는 7분 할게요. 준비 시작. (3분경과)